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희초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종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무너진 공교육으로 입시만 남은 교실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원은 교권 붕괴의 원인과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정교조 대구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위기라는 얘기가 나온 게 정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교육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이제 교사들은 이날 기분이 참 묘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이제 졸업한 제자들이 와서 뭐 축하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는 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일인데 교육청이나 교육부, 교육 당국들이 뭐 어떤 뭐 형식적인 인사나 행사 뭐 이런 거를 뭐 하게 되면은 좀 이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예. 이런 게 지금 사실 수치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그 제가 속한 단체부터 해서 많은 이제 교원 단체나 노동조합들이 그 실태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교권 침해 경험이 많다, 그다음에 뭐 불안하다, 또 뭐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고요. 이제 진행장님 말씀대로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 당국에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는다고 해도 사실 이제 현장 교사들의 마음은 그런 대책들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잃은 거고요. 아마 교사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 교육 현장이 나아질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 설문이 있다면은 아마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거죠. AI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채택이 시작되었는데요. 채택률을 보자면 대구가 98%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반발도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기능이 기대만큼 못 미친다. 생각만큼 이렇게 현장에 지금 바로 적용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어떻게 보십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빠르게 도입이 되었죠.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운전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운전대 닫고 출발하는 격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교사 연수, 또 AI 기반의 수업 설계가 어떤 것인지, 또 학생들 수준에 맞는 그런 AI 그런 맞춤형 수업은 또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또 학생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학습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와이파이가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달려 있는데 막상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안 나온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접촉하면 화면이 멈추거나 또 전기나 기기 문제로 수업이 중단되지는 않을까. 이런 면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 역시도 우려가 많은 것 같고요. 마지막 이거는 전 국가적인 수준에서 AI가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국 학교에서 동시에 AI를 했을 때 AI 활용의 교육을 했었을 때 서버나 전력 수급에 정말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전면적으로 철저한 검증, 또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다음에 환경과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준비된 다음에 교과서가 도입되고 수업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적을 들어보면은 준비는 거의 없이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렇게 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이제 98% 정도 이렇게 거의 이제 전면 도입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육청의 답변은 어쨌든 대구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교사들에 대한 연수 부분도 사실은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수치상으로는 거의 다 했다고 하지만은 현장 반응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참 예전에 그 교육부 장관과 이제 교육감이 이제 그 해당 수업을 참관하는 와중에서도 접속 오류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라고 하지만은 현장 정상화는 좀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들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몇몇 답변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초기에는 이게 흥미롭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이 좀 오지만은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여기도 사실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이 흥미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흥미 유발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재정을 들여가지고 교과서를 도입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비효율적인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 강제 도입에 대한 그 현장의 불만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도입하고 이제 그러니까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육 현장 상황 짚어볼 거는 뭐냐면 예전에 소풍이나 수학여행 예. 뭐 잠 안 자고 기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은 이제 불리는 이름이 현장 체험학습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 뭐 옛날 이름으로도 부르지만, 근데 이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하나 이제 있었죠. 이제 2022년에 그 속초에서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이제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초등학생 한 명이 이제 사망하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올 2월에 그 인솔 교사에 대해서 이제 그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대구에서 그 803 수련원에서 이제 그 현장 체험 학습 진행하던 이제 학생이 화상을 입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 두 사건은 이제 시간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2022년에 이 사건이 나고 이제 소송이 걸리는 상황에서 또 대구에서 이런 이제 사고가 생기니까 사실 이 선고에 대한 이 찬반의 얘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사실 교사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현장 체험 학습은 학습적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이제 이런 위험 부담들을 감내하고 교육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해온 건데,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한 지원이라든지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대안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그러니 요즘 선생님들께서는 차라리 폐지를 해라 이런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올 상황까지 된 거죠. 현장 체험 학습은 사실 이 법령상으로는 반드시 진행해야 될 이제 의무는 아닌데요. 이 교육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면은 이 교사들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지원 이런 대책들이 최대한 만들어져야지만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사실 그 교육적 효과를 담보하면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과도한 네. 체벌, 뭐 학생 인격권을 무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되지만, 너무 요즘은 지나치게 교실 교내에서 학교 내의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될 것들이 이제 사법기관에 경찰 혹은 사법기관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른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현장에서 선생님 정말 이렇게 체감적으로도 이제는 고소 고발이 너무나 흔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뭐 수치상으로도 지금 이제 뭐 학교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나 아니면 아동학대 이제 고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물론 이제 불기소 이런 뭐 줄인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학생 간의 갈등,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와 이제 교사들 간, 그다음에 교직원 간의 갈등 이런 이제 뭐 다양한 유형의 이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에 대한 해결 방식도 사실 교육적이어야 하는데, 이게 뭐 학폭법의 경우에 예전에 뭐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사례 보다시피 이게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생기부 기록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아동학대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에서도 이제 학교 안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제 절차들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법 명령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포털에서 이런 뭐 아동학대, 학교폭력, 뭐 교권침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대부분 아마 법무법인에서 광고성 이제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올 상황이죠. 예. 교수님은 교육의 사법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학교가 교육의 장소고
그 안에서 많은 대화와 또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더불어 성장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학교가 경찰서나 법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법대로 하자. 또 훈육도 고소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위축되고 학부모도 신뢰보다는 잘못하면 대응한다, 고소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팽배하고 사회화가 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현실일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전에는 학부모가 교사를 이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는 교사도 이제 법 제도 장치 위에서 학부모를 또 고소하는 이런 양방향 사법화가 되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책임만 따지고 기록만 남겨지는 학교 문화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이제는 좀 실수하고 오해를 갖게 하고 다소 좀 갈등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좀 신뢰하고 또 함께 이렇게 타협하고 또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좀 정착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선생님 볼 때 교권 침해 유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교육부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그 개최 건수를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물론 작년에 비해서 다소 이제 좀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급별로 보면은 사실 중학교가 제일 많다고 해요. 저희는 이제 생각이 그 초등학교에 있었던 학부모들이 이렇게 쭉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이게 좀 옮겨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하기는 하는데, 급별히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제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많은 상황이고요. 이제 올라갈수록 얼마 전에 저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이 이제 선생님을 이제 폭행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긴 했는데, 그렇게 좀 학생에 의한 이제 침해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드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예전에 몇 달 전에 중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학생의 그 이제 문제집을 이제 선생님이 잠시 보관을 했는데,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이 이제 항의를 하는데, 학년실에 있는 이제 그 전화기가 있어요. 담임선생님들 전화기. 1번부터 쭉 계속 전화를 걸었대요. 선생님들은 이제 누가 전화하는지 아니까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막 벌벌벌 떨고 이제 그런 사례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정도가 어떤 거냐, 정당성이 얼마나 있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뭐 때로는 정당한 항의가 될 수도 있고 교권 침해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방식,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 어떻게,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교권 침해 자체가 뭐 단순한 그 쌍방 간의 오해나 어떤 과민 반응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좀 그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나는 수업하고 지도하는 또 책임 있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은 내 아이는 다치면 안 돼,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같은 경기장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룰이 없고 심판도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교실 현장에서 이게 폭력이다 아니면 교권 침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심판 없는 경기장처럼 되어버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권 침해가 더 증거가 지금 더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권 침해의 어떠한 부분을 더 예방하려면 명확한 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한 그 룰이 이렇게 해야만 모두가 다 이 경기장에서 뛸 수 있다. 또 수업의 현장에서 이런 측면들은 모두가 다 이런 룰은 지켜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좀 모두가 다 인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교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게 느껴지는데요.
교사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이제 학생에 대한 이제 교육 활동과 이제 생활 지도에 대한 내용 정도만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교육 과정을 편성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평가를 진행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권한들이 사실상 법령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 생활 지도는 어느 범위인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겠네요. 생활 지도는 이제 그 생활 지도 고시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쭉 이런 경우에는 뭐 주의를 주고 뭐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기는 한데요. 이게 현장에 그대로 사실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죠. 이렇게 정당한 생활 지도가 뭐냐에 대한 게 고시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학부모가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소송으로 가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교사분들이 실제로 이런 그 교권 침해 사례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서적 소진, 우울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김 선생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정교조에서 2023년과 24년에 실제로 그 녹색병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이제 실시를 해보니 일반인들의 우울증보다는 이 발병률이 2~3배가 높아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도 사실 경찰 소방 공무원보다도 한 2~3배 또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서적 소진이 된 것 같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70%가 넘었고요. 이게 심각한 수준에 이른 사람도 한 30% 정도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이제 올 2월에 그런 이제 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이제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교원지휘법 개정도 지금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근거는 마련됐는데요. 이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제대로 진행을 하는 지역과 그러지 않는 지역 간의 어떤 좀 차이가 발생할 뭐 그런 우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예.